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무안국제공항 연간 이용객이 개항 이후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 일본 여행 자제하기 등 노일본 여파에도 공항 이용객 증가 추세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출국하는 내국인, 즉 아웃바운드는 많은 반면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 인바운드 여행객은 적은 상황입니다.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증가세가 지속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에서는 무안국제공항을 통한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곧이어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국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 지사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상국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명신 전라남도 관광과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명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조영인 주식회사 엔투어 대표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입니다. 네, 이렇게 세 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무안공항 국제공항 이용객 이 부분 활성화 대책을 주제로 활발한 토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 지사장님께서 우선 무안국제공항 이용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먼저 설명을 듣고 이제 토론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무안국제공항은 2007년 11월에 우리 서남권 거점공항으로서 약 80만 평의 부지에 연간 14만 내 이착륙이 가능한 2,800m의 활주로 한 번과 연간 이용객이 5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청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수요 능력은 1,880세대, 그리고 현재 운항 노선은 국내선의 제주에 주 32편, 국제선은 8개국 13개 노선의 95편이 현재 운항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연말까지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다. 이런 자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사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본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100만 명에 근접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무안국제공항 8월까지 이용객은 약 66만 명입니다. 그중에 국제선이 한 50만 5천 명으로 이용객이 한 76%를 국제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용력을 하면은 약 한 97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이용객이. 그런데 하반기에 수요가 많고 그리고 전년도 이용객 추세를 감안하면은 한 100만 명이 조금 넘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앞에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본 여파로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동남아나 대체 노선이 개발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탑승률도 괜찮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걸로 합니다만은 더군다나 지금 8월 21일 날 엔지 노선이 한 95% 정도의 탑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노선 외에도 우리 지자체나 우리 관광업계에서 지속적인 노선 개발을 노력한다면은 연간 이용객 100만 명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조영인 대표께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여행업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제 무안국제공항이라고 하는 이 국제공항이 호남권의 관문공항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역의 여행업체들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현재 저희 이제 무안공항에서 운항하는 대부분의 그 항공사가 제주항공입니다. 이제 그 업계에서는 이제 제주항공의 그 갑질 아닌 갑질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갑질이요? 뭐 예를 들면은 비행기가 이유 없이 지연이 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손님들에게는 뭐 날씨 때문에 비행기가 뜨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실질적으로는 어떤 그 해명도 없이, 그다음에 보상도 없이 뭐 열 몇 시간을 딜레이 시키거나 아니면은 운항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모객을 하고 항공권을 판매를 했다가 당일 아침에 갑자기 취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운행하기로 하는 당일 아침에
그 운항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비행기를 출발시킨다든지 하는 위험한 그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취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여행사하고 항공사 간의 관계가 이제 갑과 을이다 보니까 뭐 요금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밀어내기식 뭐 그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그래서 그 운항 횟수는 늘어나고 실제 이용하는 그 이용자 수는 늘어났지만 여행업은 굉장히 힘들어진 그런 상황에 당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제 100만 명 돌파가 됐을 때는 여행업체들이라든가 저가 항공사들의 이런 이른바 이 부당한 운영 방법 이런 부분들이 그 어두운 면으로는 작용하고 있다라고 그 수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그걸 지적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이 지금 이제 100만 명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100만 명의 주목해 보는 이유가 공항 입장에서도 이제 이 손익분기점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 100만 명을 어떤 공항이 100만 명을 넘어서고 200만 명이 넘어서고 그렇다 보면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한 반경 100km, 200km 안에 이 독자적인 관광 권역이라든가 그 거점들이 설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과연 전남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 이제 좀 주안점을 두고 이제 토론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이 이제 100만 명 점점 증가세고 100만 명을 연말까지 달성할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이 100만 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갖는 그 상징성, 의미 어떤 부분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명식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무안국제공항이 지금 현재 7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비해서 한 258% 정도 국제공항 중 가장 많은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우리 전남의 어떠한 해외 관광객에 아니면 또 아웃바운드든지 인바운드든지 통틀어서 우리 전남권의 어떤 관광객의 내수 활성화를 하는 데는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해외 관광객 유치에 저희들이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 명이 저희들이 저희 전남도에 들어왔을 때 또 이 들어온 수에 대한 어떤 체류라든가 또 볼거리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인프라를 깔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까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저희들이 좀 더디게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지사님께서도 좀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 수용이라든가 또 면세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이 100만 명이 어떤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에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우리 전남에 와서 정말로 여행다운 여행을 했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걸 높일 수 있는 저희들도 정책을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100만 명을 이제 다 유입관광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이제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그 1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의 상당 부분은 이른바 출국객 내국인 관광객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 보기 전에 이 정성국 지사장님께 여쭤볼 질문이 무안국제공항이 하루에 최대 수용 가능한 항공편을 몇 편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수용 가능한 인원은 저희들 무안국제공항 상당히 많습니다. 활주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연간 14만 회고요. 그 시간당 이착륙할 수 있는 항공운항에서 슬롯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이게 시간당 16회입니다. 우리 무안국제공항이. 시간당 16회. 그건 24시간 운영 공항입니다. 우리 무안국제공항은 우리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공항 중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그런 공항입니다. 그러면 16회 24시간 하면은 하루에 한 384편까지 운항이 가능한 그런 공항입니다. 그래서 활주로 용량이라든지 여객청사 용량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앞에 앵커분께서 말씀하셨던 그 100만 명에 대한 공항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는 공항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안국제공항 그러면 그동안 고추 말리는 공항, 무늬만 국제공항이었지만은 이제 100만 명이 돌파를 한다는 그 자체는 가장 큰 시너지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자신감입니다. 공항에 대한. 공항이라는 것이 단순히 플랫폼의 기능이 공항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이제는 지역 경제의 핵심이고 종합, 복합
공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을 보시면은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무안이라는 이 호출 보호가 전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안이라는 호출 보호가 전 세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연적으로 우리 지역이 전 세계적으로 홍보가 되는 효과도 있고요. 예. 비근한 대로 저희들이 그 호출 보호 관련해서 공항 네임을 바꾸려고 하는 공항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현재 김포공항이 김포에 있지 않고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예. 서울공항으로 바꾸려도 못 바꾸고 있습니다. 네. 반대가 심해서. 왜냐하면은 그만큼 자기 지역에 대한 이미지, 그 해외에 나가서 마케팅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공항이 있다는 것, 더군다나 국제공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큰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상공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마케팅을 하시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공항을 가지고 큰 무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기왕에 말씀해 주신 김에요. 지금 항공편은 하루 최대 384편이 뜨고 내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전남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지금 그 봤더니 지금까지 개항 이후 지난해까지는 한 12만 명. 지금 현재까지는 한 12,000명인가요? 예, 그 정도. 이런 정도인데요. 예, 아주 좀 앵커분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현재 이제 인바운드 여객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것인가 운영하고 아까 여러 가지 블로그라든지 해외 마케팅, 팸 투어, 현지 투어 뭐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사실 미미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 효과가. 그래서 우리 지역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여건이나 경제적인 효과를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바운드 선객이 많아서 우리 지역에 와서 쉽게 말하면 묵고 자고 쓰고 이렇게 가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관광 인프라가 충분히 형성되고 특히 이제 최근에 아마 목포의 케이블카라든지 그다음에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여객들에 대해서는 뭐 케이블카를 이용하시면 할인 요금을 적용해 드린다든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뭐 할인 요금을 적용해 준다든지 그리고 가장 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는 쇼핑이 좀 많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거의 서울의 한 79% 정도 서울로 가고 있고요. 그게 주된 원인은 쇼핑이고 음식입니다. 그 쇼핑은 우리 지역에 가장 좀 어떻게 아킬레스 건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대형 백화점이나 면세점이 없다 보니까 가장 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도 우리 지자체나 관광업계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관광이나 음식, 이제 숙박은 저희들 사실 좀 서울보다 약한 건 사실이지만은 음식은 굉장히 경쟁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더 면세점이나 숙박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무안국제공항에서 오는 지금 현재 남도 한 바퀴 버스도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하고 연결시키고 블로그를 계속 활용해서 많은 인바운드 손님이 김포공항을 가서 인천공항을 가서 우리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무안공항을 통해서 돌아서 제주도도 갔다 오시고 김해도 가시고 서울도 가시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게 굉장히 큰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신 과장님, 지금 정상국 제사장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전남의 강점인 문화자원들, 관광자원들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지금 그 전남의 그 외국인들이 보기에 관광의 가장 강점으로 보이는 부분, 전남도에서는 어떻게 꼽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관광의 형태가 과거에 내륙 관광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주를 이루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내에 있는 관광지들이 많은 피로도가 지금 쌓여 있습니다. 즉 내국인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찾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서남해안 우리 쪽에 전남의 가장 강점인 섬해양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앞으로 이 대한민국 관광, 우리 전남 관광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100만 명 이상 도시가 약 51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이내에 전부 다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분들이 우리 이 전남에 들어와서 우리 내륙 관광을 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영광에서부터 광양까지 이르는 저희들이 해안도로가 약 한 1,100km 정도 됩니다. 전국의 한 40%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 해안 관광도로만을 가지고도 저희들이 얼마든지 여행을 할 수 있는, 적어도 2박 3일 정도는 충분히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또
올 1월에 저희들이 예타 면제를 받았던 나페 하원이라든가 앞에에서 하원까지 가는 그런 도로들이 개통이 된다면은 무안 국제공항과도 접근성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성을 통해서 외국인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큰 강점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아침에 지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남도의 어떤 맛깔스러운 음식들, 그 다음에 이번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 하순 고인돌이라든지 또 우리 장성의 피람서, 또 서남사, 대흥사 등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런 문화자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문화자산들을 활용해서 또 저희들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그런 자원들이 가지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서울에서 저희들이 이 목포라든가 강주, 여술 집 하는데 적어도 1시간에서 2시간대면 저희 지역을 다 찾을 수가 그렇게 있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025년도까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KTX 2단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주에서 고막원을 거쳐서 무안국제공항 또 임성역까지 오는 약 43.9km를 신설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신설을 하게 되면 무안국제공항 또 오송, 충남 이남 지역에서는 거의 50분 대면 저희 무안국제공항을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혼잡한 인천 국제공항보다는 또 우리 무안국제공항이 지금 현재 5억을 들여서 지금 실질 설계를 하고 있는데 활주로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800m의 활주로가 3,200m로 늘어나게 되면 대형 항공기가 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접근성도 좋아지고 또 혼잡한 인천공항을 피해서 우리 무안국제공항을 활용하게 되면은 그만큼 시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큰 여유를 가질 수 있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외국 관광객들에게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면세점이 없다는 겁니다. 올 저희 연초에 대만에서 500명의 관광객이 들어왔는데요. 그때 조건이 노쇼핑으로 들어왔습니다. 노쇼핑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실은 관광은 하고 갔지만은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지역에 소득이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세점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정부에 지금 좀 규제를 좀 완화시켜달라. 그래서 지금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연 10만 명 이상 오면은 특허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 정부라든가 기업 쪽에서 저희 쪽에 들어오는 그런 기업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수익성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이미 지상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내년 1월에 저희들이 전남관광재단이 설립이 됩니다. 설립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 전남관광재단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출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거 운영을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저희 도를 좀 알차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 시설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전남을 찾는 외국인들이라든가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한번 이번 토론을 위해서 찾아봤더니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국인 만족도 조사 결과 같은 경우는 있어요. 전국 평균이 5점 만점에 3.6점 내지 8점이 있다면 전남은 한 4점 정도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남의 관광지들이 피로도가 쌓여 있다. 국내 관광지들이 피로도가 쌓여 있다. 이 의미가 많이들 가본 곳을 또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코스에 대한 개발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고요.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무안국제공항을 찾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는 어느 관광지들을 주로 호남에서는 찾고 있습니까? 지금 대만 관광객들은 주로 우리 순천 나간읍성을 아주 좋아합니다. 나간읍성을. 그래서 순천 나간읍성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일본 관광객들은 주로 이제 미식 여행, 담양의 죽통밥이라든가, 또 우리 한정식이라든가 이런 쪽을 주로 하고 있고 또 홍콩을 상대로 해서는 저희들이 가을에 특히 가을에 저희들이 단풍, 백양사라든가 또 피아골이라든가 또 그런 하엄사 쪽에 저희들이 단풍에 대한 어떤 그 홍콩의 여행사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특징 있는 저희들이 상품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제 구미지 쪽은 저희들이 조금 소극적입니다만은 모국의 여행을 저희들이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나간읍성이라든가 동북권의 그 좋은 자원들을 좀 더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미지 쪽은 저희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금 마케팅을 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 관계는 저희들이 2017년 3월 이후에 좀 금할령 이후에 지금 패키지로 좀 들어오지를 않고 있거든요.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 관계 유지를
유지를 위해서 지금 그렇더라도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이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오는 숫자는 적지만은 저희들이 지금 8월 31일부터도 저희들이 산시성에서 지금 저희들이 여행 상담이라든가 상하이 쪽에서 하고 지금 오늘자 지금 저희들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다만 중국 관광객이 좀 터져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길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일본 쪽도 지금 7월 이후에 지금 상당히 좀 정부 간의 관계가 좀 악화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일본 쪽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네. 이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지만은 일본 쪽에도 저희들이 마케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지금 당장에는 안 되더라도 먼 훗날을 봐서라도 우리 쪽의 어떤 관광 자원들, 우리 관광의 전남의 관광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상당히 좀 주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은 전남이 어디가 있지? 전남이 잊혀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계가 좀 소원한 중국 쪽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안 갈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다음에 이제 대만하고는 대만에서 저희 쪽이 닿는 것은 크루즈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올해도 지금 저희들 구황차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저 항공보다는 지금 크루즈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에도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외국 관광객들이 저희 쪽에 들어와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는 게 저희들의 가장 큰 관건인데 네. 그거다가 쇼핑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저희들도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더 하자면 이제 관광 패턴들이 변한다라는 것이죠. 패키지 관광객은 줄어드는 반면에 개별 여행객들은 늘어나는 이런 형태고 지금 동아시아 지역의 이 관광 수요를 저희가 데이터를 봤더니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고 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1,400만을 넘어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남을 찾은 관광객이 무안공항을 통해 찾은 관광객만 비교해 본다면 올해 들어 12,000명 뭐 이런 정도 되면 전남의 이제 현실이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유치 여행사들을 좀 활성화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외국인들을 유치하고 이런 부분들 여행사 그리고 여행업을 활성화해 볼 필요도 분명히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영인 대표님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보시다 보면 물론 이제 아웃바운드 여행업이 주력이시겠습니다만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남을 이렇게 찾을 때 안내를 해 보시고 설계를 해 보시면 어떤 부분들은 강점이고 어떤 부분들은 좀 문제로 보이시던가요? 네. 일단 저희는 이제 인바운드를 한 지 한 21년 차 되고 있고요. 21년 차. 21년 차 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일본하고 중국 쪽 관광객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관광지로만 본다라고 하면 그 일본이나 중국의 관광지보다 그 볼품이 없고, 그러니까 봤을 때 우와 하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것들이고 거기에 이게 전부 스토리를 엮어서 이렇게 여행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가시적인 것은 없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깊기 때문에 그것들을 엮어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식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용하는 숙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이제 주어진 데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가장 큰 문제점들은 그 숙박의 단가가 비싸다는 거죠. 타 지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는 7만 원에 뭐 특급 호텔을 묵을 수가 있지만 전남에서는 10만 원이 훨씬 넘어간다든지 주말에는 13만 원이 넘어가 버린다든지 그러면 가격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저희도 처음에 굉장히 예를 먹었던 부분인데 중국 관광객들을 데리고 한식당에를 갔어요. 그래서 한식당에 가서 굉장히 고급 음식을 대접했는데도 불구하고 5분도 안 돼서 다 나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우리만 앉아 있는 좌식 문화예요. 식사 문화가 얘네들은 입식 문화다 보니까 입식이 아닌 곳에서는 아무리 진수성찬을 갖다 줘도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개선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처음에 한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배웠던 거라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이제 말씀하셨던 FIT 개별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접근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무안공항을 통해서 제가 입국을 했습니다만 무안공항에서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와 가지고 광주를 이동하려고 하는데
택시를 타려고 앞에 섰어요. 네. 그래서 택시에다가 전화를 제가 걸어드렸더니 그 전화번호가 신기하게도 무안군청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택시회사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이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거죠. 근데 그 안내판에 그 무안군청 무안군청 전화번호를 있더라. 과연 이렇게 네. 적을 필요가 있었겠는가? 네.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요. 산시성 그 여행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8월 30일부터 네, 네. 있었는데 저도 참석하고 왔습니다만 네. 굉장히 그 놀랬던 거는 뭐냐면 거기에 설명을 하러 가는 업체들이 대구, 부산 업체였어요. 서울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그 여행 설명을 갔는데 거기에서 부산과 대구와 경주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산시성에 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전라도를 올까요? 아니면은 부산을 갈까요? 경주를 갈까요? 저 같아도 부산이나 경주를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전라남도 예산이란 말이죠. 전라남도에서 하는 행사였고 이런 것들은 하루빨리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잠깐만요. 좀 네. 이따 듣기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설명을 다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타 지역 여행사들이 이렇게 주로 그 지역을 소개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건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저도 확인을 좀 필요할 것 그렇습니까?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보면은 이 거점 공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내지는 전남의 여행업체가 없어서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인바운드를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도 있습니까? 네,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 무안공항에서 제주 항공만을 이용하는 것처럼 예. 전남도에서도 외부의 업체들만을 이용한다는 거죠. 이미 짜져 있는 곳. 네. 그러니까 큰 업체들하고만 거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편하죠. 일하는 입장에서는 큰 데다 주면 알아서 다 하니까. 근데 지역이 살려면은 지역 업체를 이용을 해주는 게 지역에 돈이 돌아가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이 돈이 자꾸 서울로 가고 부산으로 간다면 그쪽 업계는 커지겠지만 이쪽 업계는 파이가 적어지는 거죠.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외국인이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해 보시니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부족한 기반 시설, 예를 들면 면세점이라든가 숙박업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더구나 이 시군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유치에,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그 여행업에는 그 외국인 관광객들을 데려올 때 인두세라는 게 있습니다. 인두세요. 예, 인두세라는 게 있는데요. 여행업계에서 그렇게 부르는 모양이죠. 네네, 인두세라는 게 있는데 네. 외국인 관광객을 한 명을 데려올 때 그 사람만큼의 돈을 그 현지 여행사에 지불하는. 우리나라만 있습니까? 아니면 타국도 다 있습니까? 타국도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흔히 뭐 동남아 여행 갔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쇼핑하고 그런 옵션 해야 되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그 비슷한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그 과거에 중국 같은 경우는 네. 처음에 1인당 50위안, 그러니까 한 8,000원 정도 시작을 했다가 예. 100위안, 150위안, 200위안. 지금 현재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30명 관광객이 들어오게 되면 6,000엔을 현지에 줍니다. 6,000위안을. 예, 6,000위안을 주고 그다음에 투어피는 없어요. 네. 노 투어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량 운행하는 거, 그다음에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관광지 입장하는 거가 다 무료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네. 근데 그거를 하는데 그걸 보전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보전을 받기 위해서 이제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제주나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면세점 쇼핑을 통해서 그 부분을 그 만회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지역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외국에서 상품을 봤을 때 가격이 서울이나 부산을 방문하는 가격들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60만 원에 뭐 3박 4일 투어가 된다든지. 예. 근데 전라도 같은 경우는 쇼핑센터가 없기 때문에 만회할 게 없어요. 예. 그러면 코스트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얼마 정도까지 올라갑니까?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판매를 한다 그러면은 120, 140만 원이 되겠죠. 서울이 60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전남은 120만 원 140만 정도. 원이 돼야 되는데 예. 근데 이거를 그 내가 외국인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네. 관광 인프라가 잘 돼 있고 볼거리가 많고 쇼핑도 가능하고
그런 곳을 싸게 가기를 원하죠. 예. 근데 비싼 가격인데도 그런 면에서 비교적으로 비교적 약한 곳들을 일부러 찾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법으로 이거를 전부 금지시켰죠. 네. 인두세 자체를 없애게끔. 네. 그래서 정상적인 금액을 받고 들어와라. 네, 정상적인 금액을 내지 않는 관광객들은 필요 없다. 그래도 일본 지자체들 같은 경우 집중적으로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예. 네. 지금 이제 만엔씩 1인당 만엔씩 한 10만 원 정도를 지불을 해주는데요.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금액을 주고 오는 사람들에게 일본 현지 운영하는 여행사와 그다음에 동남아에서 모객하는 여행사가 그 수익 부분을 나누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상호간에 윈윈할 수 있는 구조인 거고요. 근데 우리 쪽 입장은 우리들의 2만 원, 3만 원 인당 지원받는 금액을 현지에서 알고 있어요. 네. 현지 여행사에서 너네 2만 원, 3만 원 받잖아. 그거 줘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전남도나 시군에서도 책정하고 있는 인센티브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실은 수도권 대비해서 우리 전남 상품 지상비가 중국 단체 상품 기준으로 해서 1인당 약 한 3만 9천 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3만 9천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서울, 제주, 부산이 4만 5천 원이라면 저희 전남 지역은 약 8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지 않으면은 실은 관광객을 끌어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정한 조건은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8명 이상이 와야 되고 1박을 해야 되고 뭐 3끼를 먹어야 되고 하는 그런 조건은 있습니다만은 이런 지상비 차이 또 이제 개별 관광객이 오는 데 있어서는 KTX라든가 항공편으로 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단체 관광객들은 대부분 서울서 내려올 때 버스를 타고 오거든요. 버스도 한 대당 적어도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존이 안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전남에 서울이나 부산 쪽, 제주 쪽에서 외국인들이 관광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우리 쪽에 끌어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는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특히 또 저희들 쪽에 면세점이 없기 때문에 이 여행사 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그렇게 되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센티브의 긍정적인 효과는 지금 많은 보도라든가 저희 목표 MBC에서도 인정하는 부분들은 인정을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인센티브에 지나치게 휘둘리다 보니까 여행업계가 사실상 보면은 다단계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니까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동남아 여행객들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전남에 갔더니 얼마를 주더라를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미 가격에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여기 왔을 때는 이른바 저가 여행, 소위 말해서 다시 귀국을 했을 때 본국으로 귀국을 했을 때 그 나라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우리나라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이런 악영향도 미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악영향으로 나타나는 부분들 경험해 보셨겠죠? 예. 지금 이제 비단 이제 인바운드 시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국내 인트라바운드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전남도에서 해왔던 행사들이 이벤트성이었죠, 일회성. 그래서 방송국하고 같이 모객을 해가지고 싸게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혹은 금액을 1인당 1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8만 원에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가능하게끔. 근데 이제 그렇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라도는 싸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비싼 가격이 아니고 실제 제값을 주고는 안 온다는 거죠. 합리적인 가격을 주고는 안 온다는 거죠.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를 하면 그걸 사기꾼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돈이 떨어지게끔. 그래서 굳이 그러니까 길을 닦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민박을 하더라도 우리 이낙연 지사님이 중국 평yo고성을 가셔가지고 민박에 묵었었는데 굉장히 좋았었다, 인상적이었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민박이라는 게 사람들하고 실제로 이제 만나는 장소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근데 그 안에 이불을 한 채 드릴 수 있는 돈을 마련해 준다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화장실이 재래식이었던 거를 최신식으로 이렇게 바꿔준다거나 예.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남는 거고 실제로 이 지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때 남들이 왔을 때 행복한 거지 우리가 불행한데 남들이 와서 행복감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민이 잘 살 수 있는 것들, 지역에 뭔가 돈을 뿌려줄 수 있는 것들을 자꾸 고민해 주신다 그러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현재 다문화 시대잖아요. 네. 다문화 가정들도 많이 있고 유학생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기존에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한테 뭐 관광 자원 설명 경진대회라든지 자국어로 유튜브 영상을 찍어가지고 누가 많이 팔로우를 받는가 이런 경진대회를 예. 한다든지 아니면은 블로거를 그 사람들한테 만들게 해가지고 예. 실제로 살면서 내가 느껴보니까 전라도는 이렇더라, 이런 점이 좋더라, 여기를 갔는데 너무 좋았다. 그거를 자국어로 이렇게 써가지고 방송을 한다 그러면 이게 게재를 한다 그러면 더 손쉽게 그 다음에 더 많은 그런 우리 자원의 설명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현금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프라라든가 그렇죠. 기반 시설에 투자를 하고 네. 그보다는 더 스토리텔링이라든가 그렇죠. 전남을 널리 알리기 위한 네. 이른바 바이럴을 많이 확산시키기 위한 데 주력을 좀 해달라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논의할 건 많았는데 지금 어느새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토론회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세 분 패널들께 맺은 말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현안입니다. 현안이고 지금 모든 지역민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전남 관광 산업에 낙수 효과를 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먼저 조영인 대표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과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내년에 문화관광재단이 뭐 발족이 된다라고 하면 예. 그 관광재단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역의 여행 업체들을 끌어안고 네. 그 다음에 숙박 업체도 끌어안고 네. 식당들도 끌어안고 그래서 상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크게 큰 틀에서 이렇게 아울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예, 우리 무안공항이 날개를 활짝 펼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남관광재단의 역할론에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계신다는 거였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떤 제안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그때 제주도에서 국제 크루즈 포럼을 했습니다. 거기서 포럼을 했는데 일본 분이 옆에 앉아서 전남에서 왔다 가니까 저희 전남을 몰라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를 다 돌아다니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 저희 전남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크루즈 산업을 하시는 분이 전남을 모르더라. 네. 그래서 아차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마케팅을 해서 우리 전남이 어디가 있고 그다음에 무안 국제공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전남의 관광지가 어떤 것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다. 우리 지역 내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 정말로 잘 활용되고 있는 SNS라든가 또 그 나라의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우리 전남을 인지도를 높이는 게 가장 큰 이 관광에 있어서의 첫째 요건이 아닐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좀 예산들을 좀 많이 편성을 해서 저희 전남 인지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상국 지사장께서는 어떤 제안이 있겠습니까? 예, 저는 앞에 우리 여행사 대표님께서 네.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현재는 중국 관광객이 인바운드가 안 들어와가지고 이제 음식 문화, 좌식 문화, 우리나라의 좌식 문화에 대한 거 현재는 저도 제가 2017년도 9월달에 여기 왔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사드 때문에 중국 노선이 다 폐지되고 없었습니다. 국제선이. 그 이후에 이제 현재 중국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제 현재는 많이 개선이 되어서 대부분 다 이제 식당 이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아까 이제 군청 관련, 교통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현재는 택시가 무안국제공항에 사실은 택시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군청 안내가 되어 있는 것은 택시 회사보다도 군청 교통과로 연락을 해서 택시 회사로 연락하는 게 효율적이라서 저희들이 체계를 그렇게 잡아놨고요. 관광은 한 기업이나 한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분은 토탈입니다. 포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행사, 공항 운영자, 도, 시, 지자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서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로 이렇게 같이 굴러가야 되지 어느 한 업체만 지고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런 부분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무한 우리 국제공항이 100만이 아니고 앞으로 300만, 500만 진짜 선안권 관문공항으로서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 분 활발한 토론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올해 무안국제공항의 국제선 터미널 이용객은 지난해보다 2배가량 상승했습니다. 공항 이용률의 또 다른 지표인 활주로 이용률도 지난 2014년 1.1%에서 지난해는 2.7%까지 상승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무늬만 국제공항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나 선안권의 관문공항으로 발돋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무안국제공항의 각종 지표의 상승세가 지속되려면 외국인 관광객 유입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수많은 관광 자원을 보유한 전남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자체와 민간이 협력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일요 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